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아유, 날씨는 겁나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빼고는. 지금 중국 쪽에서 황사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몽골, 저 내몽골 쪽에서 황사가 지금 일어나서 항상 매년 오는 거죠, 황사. 어마어마한 양의 올해는 유독 더 심하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황사가 일어나면서 한국 쪽으로도 넘어오는데 다들 그 뭐 마스크 하시고 황사 심할 때는 바깥 활동은 좀 자제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은 아직 그 정도 심한 건 아닌데 뭐 서울이나 저쪽으로는 뭐 서해안 쪽으로는 좀 심하다는 소리 합디다. 아무튼 여러분 황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딴 게 아니고 국내 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별로 국내 사정 뭐 그래 심각할 뭐라 해야 되지 국익에 뭐 그 큰 그러니까 이슈라든지 뭐 뉴스가 없을 거 계속 뭐 별 뭐 그래 뭐 저거는 생각은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말고는 뭐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뭐 꼬인 게 있어 지금 심각하게 꼬인 게 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탄핵 석방은 됐지만은 탄핵이 어디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인 걸 대비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제 생각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또 저하고 틀리겠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리 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비냐? 일단 지금 모든 재판소 근처를 토대로 시위라든지 이런 게 격해지니까 비행기도 뭐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이제 드론으로 뭐 사건 터질 것 같다고 뭐 드론 못 띄우게 하고 비행 금지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뭐 군부대까지는 아니어도 경찰 병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뭐 서장만 몇 명이라 할뭐 몇 개 뭐 대대 병력이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배치를 하려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하죠. 제가 알기로 지금 들려오는 지인 얘기로는 저는 지금 서울에 없으니까 얘기로는 시위 무리에 들어가면은 TV에서는 뭐 반반 그러지만 현장에 가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거의 압도적인 수준으로 탄핵 반대 인원이 그러니까 거의 10대 1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탄핵 반대하는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원이.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야들이 인원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각이 되니까 그 인원이 그 많은 그 헌재에서 발표하는 당일날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모이겠습니까? 내 생각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릴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탄핵이 돼버린다? 기각이 아니고 참 탄핵 인용이 돼버린다? 탄핵이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욱 한다고 생각하면은 일이 벌어지겠죠.
탄핵이 안 된다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시위대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몇 명,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론가 치우치니까 병력을 그만큼 모으고 방어 시스템이 엄청나게 최고조로 지금 가동한다. 방어 뭐 무슨 뭐까지 발령한다는 소리도 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 대통령 이번에 탄핵 될 것 같다. 조기 선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탄핵은 그러니까 석방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사입니까? 3명 전부 탄핵 기각됐잖아. 다 기각됐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좋은 징조잖아. 그죠? 징조가 좋은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다시 복귀해서 뭐 하겠구나 생각 들었는데 지금 미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뉴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벌써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대비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걸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다른 데 있어요.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듣고 그걸 지금 한 이틀 동안에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뉴스에 나왔으니까 뉴스에 잠깐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하여튼 그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게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확인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요즘 여자 대변인이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물었는데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거는 무조건 미국은 아니라 합니다. 그럴 일 없다. 이게 정상인데 확인해 보겠다는 말은 뭔 말이고 하면은 그 말이 어디서 새 나왔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그래 봤을 때는 말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민간국가가 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국가란 뭐고 하면은 바이든도 민간국가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적대국가, 최고의 적대국가.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짓을 하고 간첩 짓을 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하는 것을 민간국가라고 합니다.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중국, 러시아, 북한, 쿠바, 그게 베네수엘라 다 공산국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거 만약에 되는 순간이죠. 민간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대한민국 신용 바닥을 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신용 떨어지면 대반 바로 IMF고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뉴스로는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원에서 이걸 올렸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는 백악관 쪽이죠. 공동 개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배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모든 공동 개발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는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정되는 순간 아작 나는 거죠. 근데 TV에서는 이틀 전에 잠깐 나오고는 조용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데도 좀 이상하죠. 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 미국이 정보력에서는 탑이라고 보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정보 수집해 갖는 걸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국가 수준의 정치, 경제 이런 쪽에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그만큼 투입하듯이 미국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이고 하면 그래 될 수도 있어. 미리 대비가 아니고 확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미국도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저래 되면은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간 국가로. 만약에 여러분들 민간국 분류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냥 30년 후퇴중 뭐 IMF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TV에 나오면 대한민국 아직 카드가 있어.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카드가 있어가 뭐 관세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카드 있는 것도 실제로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 사실입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조선업도 있고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하지만은 그것도 살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로 딱 전략하는 순간 그런 회사들 다 날아갑니다. 망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주워가겠죠. 당연히 그런 거. IMF 때 같이 외국 기업들이 이제 뭐 거저 주워가는 형국이 안 되겠어요. 이런 거를 지금 TV에서는 방송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심각한, 진짜 최고 심각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민간 국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선거를 들어간다면은 민간 국가로 올리고 이왕 대한민국의 정치 300명,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중국하고 연관되는 중국 친중 인사들이라면 미국은 그러고도 남을 국가입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가 아니고 뭐 중국을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정치인들이 전부 친중이잖아. 친중 인사들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거 하지 너가 계속 친중하면은 이래 된다는 걸 지금 뭐 그거 뭐 이제 펜탄이라든지 이런 거 마약하고 연관돼 있겠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한술 더 떠갖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간 국가로 불려. 암만 트럼프가 있죠. 그 뭐 캐나다하고 뭐 멕시코하고 싸워도요, 있죠. 뭐 관세 갖고 서로 뭐 물고 뜯고 뭐 세계 경제가 들쑥날쑥할 정도로 이제 해도 민간 국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는 민간 국가 여러분 바로 인터넷 쳐보세요. 민간 국가 쳐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밖에 없어요. 쿠바 뭐 이런 국가. 말 그대로 공상 국가에 하는 순간 신용 등급이 저 바닥을 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인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또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외줄 타기가 아니고 외줄 위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미국에서 민간국가로 분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넣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뿐인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8, 90%가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수출 못해요. 민간국가로 분리되면 어려워집니다. 수출하기가. 일반적인 거에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수출하겠죠. 제 말은 정말 고단가, 고기술력을 요하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습니다. 민간국가들. 왜? 말 그대로 민감한 제품들입니다. 비밀하고 전부 관련돼. 미국의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사연에 미리 차단하는 게 민간국가 분류예요. 그 안에 스파이짓 많이 하고 간첩질 많이 하는 국가들을 다 넣어놨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출에 어마무시한 타격이에 국가적인 신용등급도 완전 바닥을 칠 끼고 떨어질 거고 모든 면에서 거의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윤 대통령 탄핵도 될 것 같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탄핵 안 될 거라고 거의 8, 90%를 또 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뭐 긍정적인 뭐 분위기로 막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숨겨진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긍정적으로 보던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국익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미국이 지금 저랬다는 건 미국이 정보를 다 수집해서 미국이 긍정적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바뀐 거거든.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가다가 갑자기 무슨 테러라도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결이 다가오면서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투입해서 지금 그날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그게 뭔 말입니까? 결론이 어느 정도 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고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상 복귀한다면은 거기에 민주당에서 뭐 시위하는 애들 민노총이나 몇 명 안 됩니다. 아들이 뭐 암만 캐도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만큼 필요도 없고 경찰력. 근데 지금 뭡니까? 경찰력 그만큼 동원한다는 소리는 대통령 탄핵이 가까워졌다는 거. 그래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민간 국가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뭔가 알고 있으니까 민간 국가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난 거기서 뜨끔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쪽에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얘기도 나온 것도 맞고 다 맞답니다. 근데 그 말이 새어나온 게 이제 문제가 돼가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진짜 지켜봅시다. 나도 민간 국가로 분리는 안 됐으면 하는데 뭐야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뭐 탄핵되면 뭐 조기 선거 해갖고 뭐 대통령 다시 뽑고 하면 되지만은 민간 국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탄핵이 되면은 민간 국가로 하겠다는 소리거든 미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300명을 전부 친중 인사로 미국이 인정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형국이 왜 전부 간첩이라 이거죠. 스파이고 미국은 자시 안 하겠다는 거죠.
미국 해군 부대를 드론 띄어서 정찰하는데 그거 간첩법으로 제재를, 그러니까 스파이, 중국 스파이로 제재를 뭐하는 법도 통과 안 되고, 그걸 민주당에서도 막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통과를 안 시키니까 찬성 안 하는 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정치인 300명이 다 친중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친중인사, 그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당하고 조기선 간다면은 친중인사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물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미국에서는 얘는 민감 국가로 분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게 걱정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한 30년 후퇴 될 수도 있겠다. 30년만 되겠습니까? 아차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팽당할 수도 있겠어요. 완전히 팽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국가 만약입니다. 민간국가로 분류가 되잖아, 대한민국이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되잖아요. 미군 주둔 뭐합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해야 돼요.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국가, 민간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미군이 주둔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고 그런 나라도 지적한 적도 없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트럼프는 100% 철수한다고 봅니다. 미군. 민간 분류가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걸. 민간국가로 분류했는데, 지정을 해버렸는데, 미군 철수해야지 당연히. 그냥 공산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소리 똑같은 거잖아요. 민간국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간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대한민국 그냥 뭐 공산국가에 다 장악됐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본다는 거죠.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고 뭐고 뭐. 그런데 이거는 거를 심각하게 안 다룬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언론이고 뭐고도 다 내가 볼 때는 뭐 하여튼 그냥 심각한 것 같은, 여러분들 생각이야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상황은 거의 지금까지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 바로 현 시점에 보는 거는 저는 외줄에서 떨어졌다고 봅니다. 떨어졌는 상황이고, 그 떨어져서 얼마만큼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탁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이 같아요. 운이 좋으면은 덜 다치겠지만 운이 없으면 목숨까지 위태한 외줄타기를 하다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또 보는 재미가 솔솔하죠. 뭐 이런 거 제가 뭐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막 얘기하는데도 그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그것도 욕하는 거에서 댓글 읽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솔솔해요. 징징이라 그러고 막 하는데 징징이가 아니고 있죠, 여러분. 징징이는 그 스펀지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펀지밥. 나 싫어 안해, 그거 안해, 싫어 나 그거 하기 싫어, 못해, 이런 징징이. 징징이 하지 뭐. 징징이 하면 또 어떻습니까? 컨셉도 징징이 컨셉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래 여기 아직까지 안 끝나갖고 아무튼 나중에 또 뵙시다.